지난 한 주간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뜨거운 뉴스만을 모아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보는 일요서울 기자수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회팀장 오두환입니다. 정치팀장 홍준철입니다. 상경팀장 이범희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생일을 맞아 축하 동영상을 지하철 역사 내에 광고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보면 여러 광고물들이 있는데요. TV 광고도 있고 일반 광고판도 있고요. 광고주들이 일정 비용만 내면 자신들이 원하는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 생일 축하 광고는 이미 오래된 팬문화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문바라고 불리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묻지마식 지지, 이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또 약간의 질투심도 발동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누가 왜 이런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입니다. 이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문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털어서 한 달 정도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이 광고 업계에 따르면 영상 광고비는 300만 원, 대형 전광판 광고는 한 1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한 3,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돈을 주고 한다고 하니까 광고하는 거 말릴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차라리 한 4년 뒤쯤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바들의 이런 행동이 결코 또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좀 자제하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과도한 지지에 대해서 그 고충을 이제 기자가 말을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문재인 지지자, 그중에서 이제 문바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은 뭐 빠라는 걸 잘 알고 있겠지만 연예인을 극성스럽게 따라다니는 사람 팬들을 빠를 붙인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성스러운 지지자를 말하는 걸로요. 기자들에 대한 문재인 문바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공격이 아주 많죠. 그런 거를 감안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가 문자 폭탄, 정치인에 대한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비판에 대한 악플에 대는 거에서 좀 대통령께서 자제성 멘트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죠. 국민들의 건 다양한 의사 표시다. 담담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일축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주가 유독 정치권에서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에 가장 공격이 심했죠. 대표적인 게 18원 후원금인데, 작년 2017년이죠. 중앙선거원회가 집계한 국회의원 후원금 모집 현황을 보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한테 집중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조특위에서 간사를 맡았던 이완영 의원인데요. 한 100건 정도 넘는 18원 1원 후원금을 받아서 3,3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18원 1원에서 받은 거니까. 여기다가 탄핵 정국 속에서 태극기 집회에 단골로 참여했던 진위태 한국당 의원도 있었죠. 47건에 18원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민주당 경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붙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지지 세력에 대해서 아주 질렸다라는 표현을 해갖고 아주 또 한 번 상당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11월 28일에 또 성북구청 특강에서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묻지마 지지에 대해서 쓴소리를 보냈다가 또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안지사는 문재인 정부 할 말 있으면 이제 집에 가서 문 닫고 또 차라리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더 아주 불쾌한 감정을 남기고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문바들이 강하게 성토하니까 결국에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 하면서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문바들의 공격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공격력이 상당히 센 것 같은데 저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공격력이 얼마나 셀지 상상은 됩니다. 사실 이런 너무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버텨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잘 버티고 것 같아요. 문바들이 또 정치인 말고도 교수랑 기자들도 많이 공격하는 것 같던데. 기자들이
공격을 받는 사례는 대표적인 게 오마이뉴스죠. 오마이뉴스가 진보 매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안 붙이고 김정숙 씨라고 불렀다가 또 문재인 지지자한테 아주 문매를 맞고 됐죠. 그 오마이뉴스도 바로 이틀 뒤에 해명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 한 예로 들면 한겨레 21의 안수찬 전 편집장은 한겨레 21 표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아래서 또 위로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게 일부러 이게 권위적인 걸로 비춰지게 만든 거 아니냐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찬 지금은 기자인데 그때 편집장이었던 안수찬 전 편집장이 약간 술은 책임쳤었나 봐요. 얼큰한 상태에서 덤벼라 뭉빠들아라고 글을 올렸죠. 그러다 역시 오래 못 버텼죠. 막 절뚝 현상이 일어나니까는 바로 또 죄송하다 자숙하겠다고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거예요. 근데 오마이뉴스하고 한겨레 21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진보 매체잖아요. 그런데도 공격을 당했어요? 우리들이 대부분 진보 매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바들 입장에서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21은 진보 매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뭐 조중동보다 오히려 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쉽게 말하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비판 기사나 이런 거 쏟아내는 걸 보면 더하다 보니까 뭐 조중동에 비하면 증오하는 수준은 더 높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팬덤이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뭐 물론 역풍이 불면 상상 초월한 피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팬클럽은 연예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처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보면 뭐 달빛 기동대니 문각 기동대처럼 이게 낭만과 정의를 앞세워서 순수하게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수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문슬림, 뭐 과격단체죠. 이슬람 단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문희병, 예전에 그 홍위병 같은 중국 문화혁명 시대에 그래서 변질됐다고 보면서 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태의 지지자들의 그런 그 묻지마시 지지는 남은 국정원이나 상당한 부담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름은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오빠들이. 달빛 기동대, 문각 기동대.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도 그렇듯하잖아요. 그나저나 오 팀장 이번에 사회문화 현상으로 팬덤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팬덤이 도대체 뭔가. 네. 사실 연예인에서 팬덤이라고는 좀 알고는 있지만 정치 쪽에서 팬덤이라는 게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 1980년대 소위 이제 팬들, 빠들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팬들을 영혼 없는 자동인형, 뭐 말 그대로 그냥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좋아만 하고 환호만 하는 이제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그런 행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뭐 말 그대로 뭐 전화번호 공개하고 문자 폭탄 던지고 그다음 뭐 전화 폭탄 돌리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불편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물론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이 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정치인들 팬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과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자기 자신만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깨어있고 내 생각만 옳고 나보다 냉정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정말 위험하게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고방식 고칠 수도 없어요. 더하면 더해졌지 덜해지진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문바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작년에 탄핵 정부 때부터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탄핵 정부 때부터 모임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본인 스스로 어용지식이다라고 해서 정부의 뭐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것들을 거꾸로 설명해주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문파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언론사를 차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나 문재인 정책을 옹호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요즘 1인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시네요. 어쨌든 뭐 말을 들어보면 좀 섬뜩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문재인 마케팅, 뭐 굿즈 마케팅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품들이 있고 가격이 좀 얼마나 하나요? 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시계입니다. 매 정권마다 시계는 선물로 등장을 했었고요. 이 시계는 청와대에서 구입을 해서 선물용으로 주는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판매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는 안 됩니다. 원칙상 거래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중고 사이트나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재매각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가장 그 돋보이는 거는 단연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시계인데요. 최근에 77만 원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녀 시계 세트를 2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우표가 또 발행돼서 줄을 서서 사고 맞던 현상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취임 100일을 기념해가지고 발행된 우표였었는데요. 대통령 취임 우편첩 중에서 역대로 처음으로 그 완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1인 1부를 예약을 받았었고 8월 달에 예약을 하면 10월 달, 그러니까 2달이 지나서 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줄이어서 판매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을 정도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문바들의 구매력이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상상 초월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진행됐던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는 발행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때도 문재인 대통령 측의 그 눈치를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왕 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가 기존에 보면은 팬덤들이라고 해서 박사모, 노사모가 있잖아요. 뭐 그들의 규모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나요? 2012년 기준으로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과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온오프 라인을 포함해서 회원이 각각 20만 명, 12만 명이라고 해요. 이들 회원들이 연회비로 내는 게 10,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박사모는 20억, 그 노사모는 12억 정도가 매년 모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단순 회비이고요. 모금액을 보면 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 모임이 지금 따로 없잖아요. 공식적인 모임이.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더 무섭게 보는 거죠. 예전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거기에 이제 수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원 파악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게 투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그 완전 네트워킹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나 그 활동이나 이것에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팬덤 문화 사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가르치거나 계몽할 수도 없고요. 뭐 일부 극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불가해서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대부분 못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근데 문제는 이런 팬들 사이에 자신들이 교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정말 자기들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사이비 교주가 된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오늘은 정치인들의 팬덤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방송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뉴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